인투TV 취재 뒤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철 기자고요. 옆에 조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인투TV에서 이번 21대 총선 인천 지역의 가장 핫한 선거구 중 하나로 꼽았던 연수구 을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연수구 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그리고 비례로 당선돼서 지역구 다음 21대 총선에 연수구 을 지역구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강세 속에서 텃밭을 갈아온 정일영 위원장 이 3자 구도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경욱 의원과 이정미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이 정일영 의원은 그런 의정활동 측면에서 본인이 좀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페널티를 안고 있는데 이 자신의 인지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선거운동 방식을 좀 적극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좀 택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일영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총선 대비 모의고사라는 글을 네. 올렸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3번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중 아이, 가족, 결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이라고 해놓고 미혼 L씨 그리고 우한전세기의 신중하려면 만류한 MC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여기서 미혼 L씨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MC 같은 경우에는 민경욱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미혼은 가족이나 여성이나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인천의 여성단체들이 모인 인천 여성연대는 정일영 후보를 향해서 미혼 여성에 대한 비하와 멸시 표현은 곧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또 재발 방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딱 선뜻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일영 후보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크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1대 총선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도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인재 2호인가요? 맞습니다. 이 원종건 씨의 미투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 후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사회적 요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선뜻 이 아이, 가족, 결혼과 성인지 감수성을 한 번에 이렇게 연결시키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미혼 L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혼 L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이 여성 정치인들이 어떤 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근데 그런 평가의 기준 중에 이 결혼 여부가 좀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완전하지 못한 여성처럼 뭔가에 문제가 있는 여성처럼 좀 인식되고 있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또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 있죠.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런 식으로 4인 가족이 정상 가족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건 결국 가부장제라는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가족 단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한 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치 이것을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짚지 못한 것처럼 미혼 L씨는 가족, 결혼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지점 자체가 전혀 이 어떤 21대 주요 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보기 중에 3번, 4번 보기를 보면 30년째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네. 제이 씨. 이 제이 씨는 정일영 후보 본인을 좀 지칭하는 것 같고요. 네. 아들에게 매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문자 보내는 제이 씨.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은 아내와 아들이 있는 정상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암시적으로 내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혼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차별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 것들은 집어내지 못하고 어쨌든 이 정상 가족만이 아이와 가족 그리고 이런 결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했다 이런 것들이 여성 단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 대신 가사노동을 뭐 같이 나누는 제이 씨 이랬다면 차라리 욕을 좀 덜 먹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좀 동의가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이 문제만 사실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뭐 저희가 짚진 않았지만 송도 현안 해결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그렇죠. 막말, 탄핵, 소수정당.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소수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소수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내포를 한 건데 이 다당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쨌든 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어쨌든 그 큰 취지를 받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발상이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네. 지금 정의로 후보가 이것만 문제가 된 게 네. 아니에요. 같은 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송도의 부장들이라는 게시글을 좀 보시면 예. 선글라스를 쓰고 계십니다. 선글라스 쓴 게 뭐가 문제죠? 선글라스를 쓰고 송도의 부장들 해서 어떤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상이 매우 되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네, 이게 그 요즘 유행한 남산의 부장들을 좀 패러디한 건가요? 네, 패러디라고 하기는 따라한 거라고 보이는데 네. 패러디를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매우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집권자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계속 박해해왔던 어떤 사람이고 결국에는 김재규 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에서 그 민주주의 박해자를 데려와서 패러디를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지 이런 저는 그런 축으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패러디를 따라했던 대사인데요. 보면은 주민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민 곁엔 내가 있잖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박정희가 자기 정적들을 해치우기 전에 암시하는 말이에요. 널 죽이겠다고 암시하는 말인데 여기서 영화를 보셨나 봐요? 네, 봤습니다. 같이 봤죠. 네. 거기서 이제 임자 곁은 내가 있잖아. 임자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적들을 죽이기 직전에 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주민으로 바꿔서 해서 아무리 그 뜻이 좋다고 한들 맥락을 완전히 놓쳐버린 전형적인 실패한 어떤 선거운동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정의령 예비 후보가 정말 급하신가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정의령 후보가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가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 현재 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어떤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더 훌륭한 정책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본인의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는 저는 네. 이제 정의령 후보보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보좌진이라든지 그 선거 캠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전화도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전화해봤습니다. 어떤 반응이죠? 왜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뭐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도 네. 그냥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그런 멘트들을 주고 전혀 자기가 뭘 지적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 근데 그렇게 판단에 맡기다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좀 알겠거든요. 성찰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령 후보만 문제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이 있는데 이 호처럼 붙어버렸죠. 막말 민경욱이라고 하는 것. 근데 어제 오늘 최근에도 좀 막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경욱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이제 11월 잡것들아로 시작하는 예? 뭐라고요? 11월 잡것들아로 시작하는 긴 글귀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 계시? 자기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네. 이 3천자가 넘는 아깝더라. 네. 그래요? 네. 저 이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 골자가 이제 1980년도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조작됐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뭐 임종석 이 어설픈 주사파 뭐 이런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언어 도단인데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 긴 글귀를 게시하면서 아 누가 썼던 글이든 정말 절창이다. 잘 쓴 글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지아 시인의 글로 확인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문제될 소지가 많아요.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지만 뭐 이정미 의원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논평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막말로 논란이 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 좀 도가 많이 지나쳤다. 이런 얘기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말로 데미지, 그러니까 그런 막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고 송도 주민들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송도라 하면 이제 연수울 지역구 주민들을 말씀드리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어쨌든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이기 위한 선거운동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만 공격하는 주 대상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년대에 운동을 했다. 뭐 이제 지금 586으로 대변되는 네. 사람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조금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의 비판이라고 해도 비난에 가깝죠. 비난입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민주당에 많이 가 계시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좀 비판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좀 확고하게 보이기 위함일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정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 지역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연수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민경욱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좀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번엔 좀 심했다라는. 이번에 좀 심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 정말 심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나 어떤 이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의 좀 지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좀 말씀드리는 그런 인터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